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원장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지의 반증이 5번째 발가락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는 부니오넷 이렇게 불리거든요. 부니오넷. 이름이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소족지 건망류 이렇게 부릅니다. 소족지 건망류. 작은 발가락에 생긴 건망류, 이게 뭐 툭 튀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뭐 5번째 발가락에 무지의 반증이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어로는 테일러스 부니온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뭐 재단사인데요. 옛날에 이제 저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재단사들이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일을 했다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다리를 하면 여기 발끝이 자꾸 땅바닥에 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닿게 되는 그 끝 부위에 이렇게 발가락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테일러스 부니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부니온이라고 하는 저 영어 단어가 사실 무지의 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째 생긴 무지의 완증 이렇게 불러도 뭐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무지의 반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뭐 한 40% 가량 생기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빈도는 굉장히 적게 되지만 이제 여기 부니오넷 소족지 건망류는 약 한 4%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발가락에 생기는 무지의 반증도 상당히 환자분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한 가지 발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저게 이제 부니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턴립이라고 해서 알타리무를 저희들이 부니온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알타리무가 이렇게 엄지발가락이나 작은 발가락에 생긴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부니온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발에 이제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오목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아프죠. 그래서 이제 신발 같은 것들에 눌리면서 이제 아픈 것들이 첫 번째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제 뭐 결국은 원인은 사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유전입니다. 유전. 무지의 반증도 그렇고 소족지 외반증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머니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유전적인 경향이 커서 발이 좀 넓거나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발 같은 것들이 당연히 좀 뾰족하면 좀 닿을 수 있고, 아까 같이 자세를 양반다리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가 자극을 받아서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 모양이 좀 요족이 있어서 오목한 사람들, 유연한 사람들, 아니면 거의 발가락이 너무 작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아킬레스가 짧거나 한 경우에도 압력들의 분산이 다른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5번째 압력이 많이 가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무지의 반증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들이 엄지발가락이 아프니까 작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자꾸 딛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조금 튀어나온 부위가 다시 눌려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아니 무지의 반증 수술했는데 왜 여기 부니온넷이 생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는 조금 있는 분들은 환자분 이게 이제 이후에 이런 부니온넷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신발들 뭐 이렇게 신으니까 요 5번째도 튀어나와가지고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림들이 하나 있네요. 이제 저희들이 방사선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소족지 외반증, 무지 반증은 이게 발가락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격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혹은 여기 똑바로 왔지만 끝부분에서 이렇게 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뭐 넓어지기도 하고 끝부분이 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런 모양들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죠. 이게 커플린쌤이 이제 개발한 방법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하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치료는 당연히 처음에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닿아서 아프니까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심한 이런 각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나이프로 이렇게 싹싹 깎아주면 통증이 갑자기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게 진짜 심해가지고 막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각질 정도의 통증이 아니라 굉장히 붓거나 열감이 있거나 아프면 염증 생긴 건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만 각질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실리콘 같은 거 끼우기도 하고요. 당연히 얼음찜질 도움 되겠죠. 진통소염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게 아킬레스가 짧은 게 원인이기 때문에 종아리 스트레칭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기를 싸고 있는 물혹들이 있어가지고 물혹만 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뼈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거기에다가 소염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이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이제 보호를 해주게 생겼죠, 그죠? 종아리 스트레칭은 뭐 저희들이 많이 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다리를 11자로 놓고 아픈 다리가 뒤로 가게 만들어서 허리를 쭉 일자로 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아킬레스가 늘어나겠죠, 그죠? 아킬레스가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게 스트레칭 운동을 했을 때 그냥 나는 편한데라고 하면 스트레칭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킬레스가 당기고 혹은 허벅지, 햄스트링까지 당기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종아리 스트레칭이 잘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때는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약간 당기는데 너무 당기니까 멈춘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는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뭐 결국 이제 뭐 이게 아까 뼈가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없앨 수는 없죠. 뭐 무죄반증과 마찬가지로 이 분연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에 따라 가지고 그 뼈들을 위치를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에 실패한 경우, 내가 일상생활에 발가락이 튀어나온 게 아픈 경우에는 이런 절골술, 발가락 뼈 모양들을 이동을 시키는 방식들에 따라 가지고 수술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원위부만 당기는 거, 약간 축을 줘서 당기거나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방식들, 여기도 회전을 시키는 이런 방식들의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분은 타입이 폭은 좁은데 딱 5번째 발가락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방법 결정을 우리가 디스탈 쉐브론이라고 합니다. 원위부 끝만 딱 밀어 넣는 거죠. 끝만. 그게 막 무리할 필요가 없죠. 끝만 딱 밀어 넣어가지고 절개도 조그맣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바이오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밀어 넣는 원위부 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뭐 이게 좀 굉장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조금 빨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MRI 같은 것들 찍어 보니까 실제로 그 뼈뿐만 아니라 우리가 벌사라고 하는 물혹이 있어가지고 그 물혹이 굉장히 부어 있는 그런 형태의 환자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물혹들을 제거해 주는 것들이 좀 더 수술의 결과가 좋고 빠르게 환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축들이 굉장히 벌어진 그런 형태라 가지고 절골을 좀 근위부에서 좀 더 밑에서 해서 옮겨야지 이게 좁힐 수 있겠죠. 발볼들을. 그래서 발볼들을 좁히는 그런 수술 방법들, 이제 회전하니까 회전 절골술, 그리고 중간부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제 넓어도 있지만 끝부분만 이렇게 좀 가 있으면 아까 그런 회전 절골술을 좀 더 원위부 밖으로 나간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거는 근위부군요. 네. 하지만 이제 요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SERI, 세리라고 하는 방식들입니다. 이게 이제 철자가 심플, 이펙티브, 레피드, 인익스펜시브라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심플하고 수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절개를 뭐 최소 이만큼 넣어야 됐다면 이 세리라고 하는 방식은 뼈를 조금만 자를 부분만 이제 절개를 넣으면 돼요. 거의 뭐 5mm에서 1cm 이내만 절개를 넣고 이 뼈를 절골을 한 다음에 밀어내고 핏만 하나 살짝 박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개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미용적으로도 만족하고 이 핀들도 그냥 뭐 6주나 8주에 뽑아버리면 끝이니까 뭐 핀 제거도 막 수술 입원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제 핀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단점은 있지만 그 핀을 뽑아줘 버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핀만 하나 쓰니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무죄반증이랑 요 분이오넷이랑 동시에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둘 다 있다라고 하면 뭐 무죄반증 따로 하겠다, 뭐 이거 따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수술하면 그 반대쪽으로 하중이 밀리기 때문에 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에 처치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다행히 셀이라고 하는 방식은 수술 시간이 10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뭐 5분이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도 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셀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첫 번째가 세이프,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절개가 적기 때문에 좀 합병증들이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뼈를 잘라서 고정을 시켜 놓은 건데 완벽하게 강력한 고정이 아니라 조금 약한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기를 차라고 하거든요. 신발 발바닥에 단단한 보조기를 차게 하는데 그 보조기만 환자분들이 4주에서 6주가량만 잘 차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부작용은 거의 5% 이내,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1% 이내 밖에 없는 그런 수술들이기 때문에 여타 수술에 비하면 훨씬 안전한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소족지 건망류, 제5중족지에 생긴 무지반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발을 교정하거나 하는 증상 치료들을 시행하고 각질을 깎아주는 이런 치료들을 하시면 효과가 상당히 있고, 만약에 그런 치료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발 모양에 따른 절골술을 시행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